최근 자전거 사고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보험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같은 중대한 항목에만 보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척추질환이나 급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 충족의 어려움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야장애, 돌발성 난청, 그리고 고도후유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의 실제 쟁점과 대처 방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사고나 질병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이나 한쪽 귀의 돌발성 난청 혹은 장기간 합병증을 앓다가 중증 후유장애에 이르게 되는 일까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시야가 50% 이상 결손되는 경우 중증 장애 80% 이상,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나서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 장애 등급 미달 혹은 약관상 세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시야협착이나 돌발성 난청의 경우 후유장애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해 조금만 수치가 부족해도 거절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관 해석과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제출입니다. 먼저 보험사 약관의 후유장애 정의와 지급 기준,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급, 민간보험의 각 장애 등급별 인정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신체감정서, 전문의의 소견서, 그리고 장애 지속기간과 생활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일과 장애 확정일, 그리고 치료 경과와 예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장애 영구성 여부도 전문가 소견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감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발도해 손해사정 전문가의 의견서와 관련 판례를 첨부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수치뿐 아니라 일상생활 장애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유장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합산 장애 지급률이 80%를 넘어야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이 인정되는 만큼 여러 증상의 합산 인정을 주장할 때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서는 청구 시한 통상 3년 이내, 경과에 주의해야 하며 장애의 경과 관찰 기간, 예, 사고 후 6개월, 1년 경과 후 장애 등급 판정, 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각, 시야, 운동 기능 등 각 신체 부위별로 세부적 인정 기준과 판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약관과 법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진단서 작성 누락, 경과 기록 부정화, 신청 서류의 미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방 차원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 보험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보상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분쟁이나 쟁점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빠르게 구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